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새 구두를 신었을 때 발 뒤꿈치가 까지고 발가락에 물집이 잡혀서 고생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 번 신다 보면 어느샌가 구두는 내 발 모양에 딱 맞게 늘어나서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구두가 내 발에 꼭 맞게 늘어난 것처럼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봄길을 사뿐사뿐 걸어봐야 되겠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대학 동기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리고 가진 게 없었지만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임신을 이야기했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도 모두들 저희를 이해해 주셨고 여러 지원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 생활은 2년도 안 돼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아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책임지고 제 딸을 키워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위자료를 조금만 받기로 했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이후에도 저는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러 갔고 시어머니와 공동 양육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모아서 준비되면 언제든 아이를 데려가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던 중 다른 사람과 재혼한 남편이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 연락까지 차단해 버렸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연락하고 사정하자 딱 한 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긴 했어요. 2달 만에 본 아이는 엄마랑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이를 만나게 해줄 수 없고 단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주면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아이의 양육권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거 이거 양육비 받기 위해서인 걸까요? 네, 슬픈 일이지만 실제 사안에서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대가 관계가 아닌데 네. 이혼한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엮이다 보면 이거를 대가 관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참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남편이 전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주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께서는 협의이혼할 때 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지정하셨는데요. 아마 협의이혼 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도 조서에 기재를 하셨을 겁니다. 네. 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협의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반면에 면접교섭은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는 아이를 만나시려면 법원에 면접교섭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소송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임시로 즉시 면접교섭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 처분 신청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거 면접교섭 이제 이외에 제 생각에는 사연자분 같은 경우 친권 양육권자를 아이의 본인으로 이제 변경하는 절차도 원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 만약에 친권 양육권자 변경 원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네.
이혼을 할 때 이제 논의되는 것들 중에 위자료 재산 분할은 한번 정하면 변경이 불가하지만 이제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친권자 양육자 변경하려면 당사자 간의 협의해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친권자 양육자가 누구인지는 아이의 복리는 물론이고 그 법률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개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네, 그 친권자 양육권자는 이제 변경에 신중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조건 하에서 변경이 가능한데요. 네. 이제 대법원 판례 문구를 살펴보면 별거 이유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에는 이러한 양육 상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현재 양육 상태 유지하는 것보다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고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명백하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어야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이제 분명합니다. 네, 근데 사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 남편은 아이 양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고 시어머니와 사연자분이 이제 거의 공동 양육을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친권 양육권자가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데리고 간 상황이어서 좀 많이 안타깝고 한번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해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일 이제 사연자분처럼 아이가 엄마와 살겠다고 지금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친권자, 양육권자는 아빠인데 그냥 바로 데리고 오는 거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친권자 양육자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 아빠 의사에 반해서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형법상 아동 약취유인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친모라고 하더라도요. 예, 맞습니다. 예, 특히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아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예, 다만 참고로 이제 소송으로 가서 친권자 양육권자를 정할 때 아이 의사를 일정 정도 반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직접 아이를 대면해서 의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고요. 특히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필수적으로 아이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이 아이 의사 관련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가사소송법상 만 13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정안에서는 이제 연령 제한은 폐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개정안이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네, 친권 양육권 변경 한번 이제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 좀 문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양육비 문제인데요.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 액수도 이제 변경은 가능하죠. 하지만 아무 때나 변경 가능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양육비도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데요. 양육자 입장에서는 증액 청구, 이제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감액 청구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변경 가능한 사유를 예로 들어보자면 종전 양육비 부담이 이제 부당하게 정해진 경우, 이제 네. 처음부터 부당했던 경우, 네. 또는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의 취업이나 실직, 파산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경우에도 이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가 결국 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럼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전 남편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면접교섭 심판 청구를 통해서 아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친권 양육권자 변경하는 걸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원 심판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권자 변경은 아이의 복지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한데요. 현재 양육 상태의 유지보다 변경이 더 유익하다는 점이 명백해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냥 아이를 데려오면 나의 친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혹시 이번에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진 않으셨나요? 최근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아낀다고 집에서도 패딩을 입고 버텼는데 28만 원이 나왔다. 12월분보다 2배 넘게 더 나와서 잘못 나온 줄 알았다.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들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지난해 7월 지역 난방 요금은 9.53%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난방 사용 요금은 메가칼로리당 101.57원에서 112.32원이 됐죠. 지역 난방 요금뿐만 아니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됐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을 메가줄당 1.41원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월에 있던 하파로 사용량이 늘어난 것도 난방비 폭탄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균 기온이라고 했는데요. 지난 1월에 평균 기온은 영하 2도, 작년 1월과 비교했을 때 1.1도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설 연휴와 폭설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사용량 증가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2월에도 한파가 이어지면서 2차 난방비 폭탄을 걱정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을 상대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드바지의 I Like It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